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안녕하세요. 유영미 인사드립니다. 올봄에 눈이 호강을 했네요. 예, 그 벚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고온 날씨 탓에 동시다발 개화를 해서 올봄 꽃 구경이 참 풍성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서 좀 문제였긴 했지만 그래도 꽃은 활짝 피었습니다. 꽃이 참 예쁘다 싶은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실록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여린 잎들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 연녹색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짧아서도 아쉽고 귀한 봄꽃들 지기 전에 화사하게 피어있을 때 잘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한창 젊었다고 할 때,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청춘입니다. 노란 수선화를 사랑하라던 당신이 자꾸만 생각이라. 홍민의 수선화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최한순 산가치야. 청춘 사연 주실 때 우편번호 07988 양천구 목동서로 161 양천 우체국 43300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radio.sbs.co.kr 들어오셔서 청춘 찾아오시면 신청곡과 사연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스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용도 변경하신 시니어 리포터 변용도 선생님과 함께 내 집 활용해서 연금처럼 꼬박꼬박 노후 생활비 받는 방법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452님, 영미씨 봄꽃에 영미씨를 비유하면 목소리가 맑고 깨끗한 목련 같아요. 아침에 청아한 목소리의 비결이 뭔가요? 목련, 이런 영광이 너무 아름답죠. 목련은 봄에 피는 목련, 하얀 목련만큼 예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칭찬해 주시는 거를 알게요. 목련같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습니다. 목련이 치네요. 그쵸? 요즘에는 라일락 향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라일락이 있는데 가면은 그 라일락의 잔향이 확 풍겨나오는 그런 계절이에요. 이 향만으로도 행복한 계절, 라일락의 계절이 왔습니다. 고릴라 게시판의 DA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요. 청춘에서는요.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부탁합니다 하셨나요? 준비할게요.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이었어요. 이어지는 곡 박재란의 산 너머 남촌에는, 그리고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
시니어스쿨. 백세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노후 준비 생활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니어스쿨 내 집을 활용해서 연금처럼 노후 생활비를 받는 방법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리포터 변용독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래 사는 게요. 감사하고 예. 축복된 일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 문제 심각하거든요. 걱정도 근심도 그만큼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건강하고요. 또 소일거리가 있고 노후를 문제없이 보낼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됐냐면야 정말 축복이겠죠. 네. 물론 준비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사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준비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요. 평생 뭐 직장 30년 생활해도 노후 생활비 걱정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식 뒷바라지하고 정말 밀린 빚 갚고 나면 생활비도 없고 정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니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네. 참 안타깝죠. 네. 그렇다고 요즘에 자녀들에게 노후를 의존할 수도 없고요. 네. 또 요즘은 젊은 부부들 맞벌이해도 참 힘든 세대 같아요. 맞벌이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상 마음 같아서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네, 네. 여력이 없으니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자, 이 노후 생활비가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들까? 알기 쉽게 70대 부부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을 좀 계산해 볼까요? 아, 예, 그러죠. 이런 사례면 보통 우리가 근로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래, 이런 살 대신 제 아는 한 분이 네. 그분이 이 얘기를 예로 들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먹고 살고 세금 내는데 부부가요. 네. 월 한 16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또 만약에 이제 손주들 세뱃돈 또 장난감 사주고 부부가 뭐 한 달에 한 번쯤 영화도 보고 가끔 외식하면은 한 22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일이 있다면은 네. 정말 여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교사 부부 제일 좋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일 부러운. 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리 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요, 이제 의료비에 대한 부담 많이 크거든요. 목돈으로 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측이 불가한 그 의료비잖아요. 그 의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네.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요.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져서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또 경조사 네. 우리 또 모임도 있었잖아요. 네. 젊은 시절에는. 예. 그것들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돼서 음. 사실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제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아무리 이제 음. 부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살아가려면은 예. 최저 월 한 160만 원 선 인정 들어야 안 될까 싶어요. 근데요, 뭐 네. 공무원, 군인, 사립 교직원 등등 연금 수령액이 높으신 분들이나 가능하지. 일반 국민들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거의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예. 통계를 보면요. 음, 국민 1인당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이요. 월 4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실제 노후 생활비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160만 원에는 음.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 경우로 봐서도 저는 월 86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금액에 비하면은 절반에 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강의 이런 활동 등으로 보충할 수 있어 다행인데 네. 저도 그런 일이 만약 없어진다면은 저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의 끝까지 하세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아,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일자리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제도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정보 드립니다. 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가 가겠지 푸르니 청춘 지고 덮인
한울림의 청춘 들으셨습니다. 자, 이 주택연금 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사실상 이 제도가 참 좋은 예. 제도예요. 네.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실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래에 제 큰형 내외께 이걸 권해서 가입했는데요. 네. 나중에 참 잘했다고 요즘에 저보고 늘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하하, 예. 또 안 사람의 언니 내외도 네. 가입을 권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뭐가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직접 찾아가서 예. 상담을 했는데 그걸 알고 나서 바로 가입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 참 좋은 것을 알려주었다고 그분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주택연금 홍보대사 자, 뭐 이게 좀 내용이 약간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예. 사실상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다 쓰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랑 집안채를 노후 자산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별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하고 또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적절한 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한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음. 특히 요즘 어르신들이 예전과 달리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예, 통계청의 그 자료에 따르면요. 전국 만 60세에서 84세 중에서요. 주택을 가진 분들 중에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율이요. 2008년도에 12.7%에서요. 2016년도 그러니까 지난해에요. 25.2%로 굉장히 증가했어요. 2배 늘었네요. 와, 이 주택 팔아서 생활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예. 근데 주택을 팔고 나면 어디서 살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집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노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집에서 살다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유산으로 남겨주려면은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이 없죠.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경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요 사는 주택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연금으로 네. 바뀌게 된 셈이에요. 예. 또 유산으로 남겨주어도요 음. 증여세, 상속세 등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최근에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요. 네. 2016년도에는요. 10년 전인 515건에 비해서 20배가 증가한 39,429건 진짜. 대폭 가입자가 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 집에 살면서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겠다는 인식이 좀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이런 추세는 더 빨라질 듯 싶어요. 네.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도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이 사실상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영국의 의학 저널에 실린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네. 그 논문에 따르면요. 산업화 35개국 중에서 2030년 되면요. 가장 수명이 긴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요? 일본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네. 스페인 이런 나라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 된다는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노후 생활비 마련이 정말 필요한데, 자, 이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주택연금은 네. 또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인기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 이유는요. 네.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그런 장점 때문이죠. 예. 또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금액이 줄지 않고요. 100% 다 나오고요. 네, 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돼요.
만약 그럴 경우에요. 이 예, 주택 처분한 가격이 이제 원리금에 모자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과한 금액을 상속자에게 물리지 않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반대로 남으면요. 상속자에게 되돌려줘요.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르면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집값이 내려도 네. 처음 정한 또 월 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예. 그걸 계속해서 받게 되어요. 네, 노래 듣고 나서 계속 정보 드릴게요. 오석준의 웃어요 들으셨습니다. 노후에 가진 재산이 정말 집 하나밖에 없는데 집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또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면 주택연금 가입 고려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꼭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은요. 네. 노후 생활비 마련의 최적 방법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종전에는 부부가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해서는요. 요즘은 가지고 있는 집의 값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네. 다 되기도 해요. 예, 9억까지는 괜찮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는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상 그게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네.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요. 네. 주택 가격하고 그다음에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나이가 많으면은 받을 수 있는 예정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또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은 60세 부부가 5억 원 나가는 주택을 가입하면은 현재 조건으로서는 매월 104만 9천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 주택 두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다만 이 주택 보유자는요. 네. 3년 이내에 한 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네. 또 보유주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면은 네. 가능합니다. 아. 그 가입 대상은요. 뭐 일반 주택, 또 노인 복지 주택, 네. 상가와 그 함께 있는 복합 용도 주택 네. 이 모두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 소유자 네. 이들에겐 또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거죠. 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실제 거주해야 되고요. 그 그렇죠. 집에요. 네.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은 안 됩니다. 네. 다만 주택 일부를 월세로 놓고 그 집에서 살면은 가능해요. 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거. 자, 이 주택연금 수령 방식 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평생 받는 종신 방식 이게 대부분이고요. 네. 또 종신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연령대. 그러니까 70대부터 뭐 초반 일이 되겠죠. 예. 그런 연령대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많이 받고 그 나머지 기간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다. 예. 그래서 평생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 그 정액형하고 초기 한 10년간은 많이 받고. 그렇죠. 많이 예. 받다가 11년째부터는 거기에서 한 70% 그렇죠. 수준으로 예. 낮게 받는 아무래도 그런 제도가 활동이 있어요. 줄어드실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똑하네요. 예. 근데 살다 보면은 여선생님 네. 이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물론 이사도 가능합니다. 진짜? 예, 가능해요. 대신에 이산 주택으로 담보 주택을 변경해야 하고요. 그런 때는 집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 받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주택연금 가입 방법은요? 아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가능하지만은 네.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하는 것이 그렇죠. 편하겠죠. 맞아요. 그래 예. 고객 상담실로 전화하면은 요즘은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용도 변경하신 우리 시니어 리포터 변용도 선생님의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날 되십시오. 네.